이준호는 군에 입대한 지 얼마 되지 않은 풋내기 신병이었다. 그의 왜소한 체격과 어수룩한 행동은 훈련소에서도 눈에 띄게 약점이었다. 매일 아침 변경 생활은 그에게 고난의 연속이었다. 힘겨운 구보 시간, 그의 발은 자꾸만 땅에 걸려 넘어지기 일쑤였고, 뒤처지는 그의 모습은 조교들의 날카로운 고함과 동료들의 비웃음을 불러왔다. 야, 이준호 너 발은 뭐 발레하냐? 똑바로 못 뛰어. 침상 정리 시간에도 그는 남들보다 몇 배는 더 오래 매달려야 겨우 각이 잡히는 모포를 만들 수 있었다. 그의 침상은 늘 다른 병사들의 깔끔한 침상과 대조되어 상사의 질책을 받았다. 이준호, 너는 군인이 되려고 온 거야? 아니면 소풍 왔냐? 그는 종종 식당 구석에 앉아 홀로 밥을 먹었다. 주변의 왁자지껄한 소리 속에서도 그는 마치 투명 인간처럼 느껴졌다. 그의 눈빛은 늘 갈 곳을 잃은 듯 허공을 헤매었고, 작은 어깨는 잔뜩 움츠러들어 있었다. 그는 타고난 내성적인 성격에 군대라는 낯선 환경이 더해져 더욱 위축되어 있었다. 겉으로는 조용하고 순종적인 신병이었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늘 자신감 부족과 미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이 자리 잡고 있었다. 밤이 되면 그는 고된 훈련으로 지친 몸을 억지로 침대에 눕히고 천장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곤 했다. 내가 과연 여기서 잘 해낼 수 있을까? 사회에 나가서도 이렇게 무능하면 어떡하지? 어느 날 오후,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연병장 구석에서 작은 들개 한 마리가 발견되었다. 몸에는 긁힌 상처가 있었고 비에 젖어 털은 축 늘어져 있었다. 병사들은 훈련 준비에 바빴고 몇몇은 저거 쫓아내야 하는 거 아니야 하며 무심하게 지나쳤다. 그러나 이준호의 눈은 그 작은 생명체에 꽂혔다. 그는 다른 병사들의 눈을 피해 몰래 다가갔다. 차가운 빗물에 떨고 있는 개의 모습은 어딘가 자신과 닮아 있었다. 그는 잠시 망설였다. 들개를 몰래 돌보다가 들키면 분명히 징계를 받을 터였다. 하지만 개의 애처로운 눈빛을 외면할 수 없었다. 그는 저녁 식사 시간에 자신이 먹어야 할 빵 조각과 소시지 한 개를 몰래 주머니에 숨겼다. 그리고 밤이 깊어 모두가 잠든 시간, 그는 몰래 잠자리에서 일어나 들개가 숨어있는 창고 뒤로 향했다. 빗물에 젖어 축축한 개의 몸을 자신의 낡은 수건으로 닦아주고 숨겨온 빵과 소시지를 건넸다. 개는 경계심 가득한 눈으로 그를 바라보더니 이내 허겁지겁 먹기 시작했다. 민주는 개의 상처에 반창고를 붙여주며 작게 속삭였다. 괜찮아. 괜찮아질 거야. 이 작고 비밀스러운 행동은 이준호 내면의 연민과 선의를 보여주는 것이었다. 비록 군 생활에서는 위축된 모습만 보였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약한 존재를 보살피는 따뜻함이 자리하고 있었다. 이준호에게는 늘 몸에 지니고 다니는 낡은 수첩 한 권이 있었다. 표지는 해지고 종이는 누렇게 발에 있었다. 그는 쉬는 시간이면 다른 병사들이 농담을 주고받거나 잠을 자는 동안에도 몰래 수첩을 꺼내 무언가를 끄적이거나 그림을 그렸다. 때로는 복잡한 도표 같은 것을 그리기도 하고 빼곡하게 글씨를 채워 넣기도 했다. 동료들은 그의 이런 모습을 이상하게 여겼지만 아무도 그에게 관심을 두지 않았다. 수첩 속에는 단순한 일기나 낙서가 아니었다. 그것은 그의 꿈과 열정이 담긴 보물 같은 존재였다. 그는 어린 시절부터 남몰래 사업가가 되겠다는 꿈을 키워왔다. 수첩 속에는 시장 조사 내용, 사업 아이템 구상, 그리고 미래에 대한 원대한 계획들이 서툴지만 진지하게 기록되어 있었다. 그는 자신이 언젠가 이 수첩 속의 꿈을 현실로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굳게 믿었다. 군대라는 억압적인 환경 속에서도 이 낡은 수첩은
그에게 유일한 희망의 등대이자 현실을 버티게 하는 힘이었다. 그는 이 수첩을 통해 자신만의 세계를 구축하고 언젠가 펼쳐질 자유로운 미래를 상상했다. 이준호의 힘겨운 군 생활은 김태훈 병장이라는 존재로 인해 더욱 악화되었다. 김태훈은 군 생활을 거의 마쳐가는 말년 병장으로 계급을 이용해 신병들을 괴롭히고 권력을 휘두르는 것을 즐겼다. 특히 왜소하고 어리숙한 이준호는 그의 주된 괴롭힘 대상이었다. 태훈은 이준호가 조금이라도 실수하면 큰 소리로 비난했고 사소한 일에도 트집을 잡아 얼차려를 주곤 했다. 야, 이준호, 너 같은 놈은 사회 나가면 아무것도 아니야. 군대에서도 빌빌대는 주제에 뭘 한다고 까불어. 그의 비아냥거림은 이준호의 귓가에 맴돌며 깊은 상처를 남겼다. 어느 날 부대 창고의 물품 정리 중 큰 사고가 발생했다. 오래된 선반이 무너지면서 중요한 보급품들이 파손된 것이다. 사실 이는 김태훈이 물품을 제대로 쌓지 않아 발생한 일이었지만 그는 자신의 실수를 교묘하게 이준호에게 뒤집어 이웠다. 이준호, 이 빌어먹을 신병 네가 제대로 정리 안 해서 이렇게 된 거 아니야. 태훈은 큰 소리로 이준호를 질책했고 주변의 병사들도 태훈의 말에 동조하는 분위기였다. 당직 사관은 이준호에게 모든 책임을 물어 혹독한 얼차려와 함께 주말 외출 금지라는 중징계를 내렸다. 이준호는 온몸이 땀으로 범벅이 되도록 뒹굴었고 그의 눈에는 서러움과 분노의 눈물이 고였다. 몸의 고통보다 더 큰 것은 마음의 상처였다. 그는 자신이 아무리 노력해도 김태훈의 비난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사실에 깊은 절망감을 느꼈다. 그날 밤 이준호는 침상에 누워 하염없이 천장을 바라보았다. 그의 귀에는 여전히 김태훈의 조롱 섞인 목소리가 맴돌았다. 내가 정말 아무것도 아닌 존재일까? 사회에 나가서도 이처럼 무시당하고 살아야 할까? 그는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졌다. 억울함과 분노, 그리고 깊은 자기 혐오가 그의 마음을 뒤흔들었다. 그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었다. 그냥 이렇게 조용히 군 생활이나 마치고 평범하게 살까? 하지만 그 순간 그의 가슴 속에서 뜨거운 불덩이가 치밀어 오르는 것을 느꼈다. 그것은 단순히 분노가 아니었다. 멸시와 조롱 속에서 짓밟혔던 자존심이 격렬하게 반항하는 소리였다. 그는 김태훈의 말이 사실이 아님을 증명하고 싶었다. 아니, 반드시 증명해야만 했다. 그는 침대 밑에서 낡은 수첩을 꺼냈다. 수첩은 그의 손때로 윤이 나 있었고 수많은 글과 그림으로 빼곡했다. 그는 수첩 속에 삐뚤빼뚤한 글씨들을 읽어 내려갔다. 유치했지만 진지했던 사업 아이템, 미래의 회사를 위한 로고 스케치, 그리고 성공한 자신의 모습을 상상하며 적어놓은 글귀들. 그는 주먹을 꽉 쥐었다. 이 수첩 속에 담긴 꿈을 포기할 수는 없었다. 김태훈의 말은 오히려 그에게 강력한 동기부여가 되었다. 그는 반드시 성공해서 김태훈처럼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고 자신을 과시하는 사람이 아니라 진정한 능력과 인품으로 인정받는 사람이 되겠다고 다짐했다. 이 순간 이준호는 나약한 신병의 껍질을 벗어던지고 내면의 강인한 의지를 깨우는 전환점을 맞이했다. 김태훈은 제대하는 날까지 이준호를 괴롭히는 것을 멈추지 않았다. 그는 이준호에게 가장 힘든 일을 시켰고 사소한 규율 위반에도 불평을 늘어놓았다. 야, 이준호 내가 제대하고 나면 너 편할 줄 아냐? 사회는 더 지옥 같은 곳이야. 너 같은 놈은 거기서도 버틸 수 없을걸. 태훈의 마지막 조롱은 이준호의 귀에 박혔다. 태훈이 떠난 후에도 그의 조롱은 한동안 이준호의 트라우마로 남았다.
이준호의 군 생활은 김태훈의 괴롭힘으로 인해 지옥 같은 시간으로 각인되었다. 그는 매일 밤 악몽에 시달렸고 낮에는 끊임없이 자신을 의심했다. 하지만 이 모든 고통은 이준호에게 새로운 삶의 방향을 제시했다. 그는 더 이상 과거의 나약한 자신으로 돌아갈 수 없었다. 군대라는 닫힌 공간에서 겪은 극심한 압박은 그에게 생존 본능과 성공에 대한 강렬한 갈망을 심어주었다. 그는 남은 군 생활 동안 틈틈이 자기 개발에 몰두했다. 몰래 책을 읽고 영어 단어를 외우고 자신의 수첩에 더 구체적인 사업 계획을 정리했다. 군대가 그에게 강제로 닫아버린 모든 문은 역설적으로 그가 새로운 문을 찾아 나서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다. 이준호는 이제 확신했다. 자신은 군대에서 겪었던 굴욕을 반드시 갚아주고 김태훈의 예언이 틀렸음을 증명할 것이다. 그의 진정한 싸움은 이제부터 시작이었다. 군복무를 마친 이준호는 칼을 간 듯 학업과 자기 개발에 매진했다. 잠을 쪼개가며 공부했고 남들이 쉬는 시간에 그는 도서관에서 책을 파고들었다. 낡은 수첩 속의 꿈은 이제 단순한 낙서가 아니라 그의 삶을 이끄는 나침반이 되었다. 그는 대학교에서 경영학을 전공하며 사업에 대한 이론적 지식을 쌓았고 졸업 후에는 빠르게 변화하는 IT 산업에 뛰어들었다. 남들보다 2배, 3배 더 노력하며 밤낮 없이 일했다. 그는 특유의 끈기와 분석력, 그리고 타고난 통찰력으로 빠르게 성장했다. 작은 스타트업에서 시작했지만 그의 손을 거친 프로젝트들은 연이어 성공을 거두었다. 그의 이름은 업계에서 서서히 알려지기 시작했다. 10년 후 이준호는 마침내 꿈을 이루었다. 그는 국내 굴지의 IT 기업 넥서스테크 넥수스테크의 인사팀장이 되어 있었다. 그의 사무실은 도심의 고층 빌딩에 위치해 있었고 통유리창 너머로는 서울의 화려한 스카이라인이 한눈에 들어왔다. 그는 더 이상 과거의 왜소하고 어리숙한 신병이 아니었다. 말쑥한 정장 차림에 단단하고 자신감 넘치는 눈빛,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침착함을 잃지 않는 태도는 그를 더욱 돋보이게 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권위가 실려 있었고 그의 결정은 회사의 중요한 방향을 제시했다. 어느 날 이준호는 신입사원 공개 채용 면접을 진행하고 있었다. 수많은 이력서를 검토하고 면접관들과 함께 지원자들의 면면을 살폈다. 다양한 배경과 경험을 가진 지원자들이 그의 앞에 앉아 자신의 역량을 뽐냈다. 그때 한 이력서에 그의 시선이 멈췄다. 낯설지 않은 이름이었다. 김태훈. 순간 그의 머릿속에 잊고 지냈던 군 시절의 기억이 스쳐 지나갔다. 멸시와 조롱, 그리고 지옥 같았던 나날들. 그러나 이준호는 내색하지 않았다. 그의 얼굴에는 어떤 감정의 동요도 읽을 수 없었다. 그는 그저 다음 면접자로 김태훈을 부르도록 지시했다. 잠시 후 면접실 문이 열리고 김태훈이 들어섰다. 이준호는 순간적으로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10년 전 자신을 괴롭히며 거만했던 말년 병장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김태훈은 다소 초췌한 모습이었다. 깔끔하지 못한 양복 차림에 거칠게 자란 수염, 그리고 왠지 모르게 지쳐 보이는 눈빛은 세월의 무게를 말해주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과거의 오만함 대신 불안과 초조함이 역력했다. 태훈은 면접관들을 향해 고개 숙여 인사했지만 이준호와는 눈조차 마주치려 하지 않았다. 그가 자신을 알아보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듯했다. 이준호는 김태훈을 응시했다. 그의 심장은 미세하게 뛰었지만 그는 철저히 감정을 숨겼다. 그는 김태훈에게 질문을 던졌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하고 절제되어 있었다.
김태훈 씨,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김태훈은 긴장한 듯 목소리를 가다듬고 자기소개를 시작했다. 그의 답변은 산만했고 자신감은 찾아볼 수 없었다. 이준호는 김태훈이 횡설수설하는 모습을 보며 속으로 씁쓸하게 웃었다. 사회 나가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던 건 결국 너 자신이었구나. 이준호는 의도적으로 김태훈을 무시하거나 과거를 들추지 않았다. 그는 오직 업무적인 관점에서 면접을 진행했다. 그러나 그의 차분하고도 날카로운 질문들은 김태훈을 더욱 궁지로 몰아넣었다. 김태훈은 질문에 제대로 답하지 못하고 식은땀을 흘렸다. 이준호는 아무 말 없이 그의 태도와 역량을 평가했다. 이준호는 자신이 10년 전 김태훈이 자신을 대했던 방식과는 다르게 철저히 공정하고 전문적인 태도로 면접에 임했다. 하지만 그의 존재 자체가 김태훈에게는 과거의 굴욕을 떠올리게 하는 강력한 심리적 압박이었다. 면접이 끝난 후 이준호의 옆에 앉아있던 강민우 부팀장은 이준호를 바라보았다. 민우는 이준호의 오른팔이자 가장 신뢰하는 동료였다. 그는 이준호와 김태훈 사이에 흐르던 미묘한 긴장감을 눈치챘다. 팀장님, 아까 그 김태훈 씨 혹시 아시는 분인가요? 민우의 질문에 이준호는 살짝 미소를 지었다. 아니, 그냥 스쳐 지나간 인연이지. 그의 대답은 짧았지만 민우는 이준호의 눈빛에서 무언가 복잡한 감정을 읽을 수 있었다. 민우는 이준호가 평소와는 다르게 감정을 억누르고 있다는 것을 감지했다. 한편 면접실을 나선 김태훈은 충격에 휩싸였다. 그는 면접관 중 한 명이 바로 그 이준호라는 것을 뒤늦게 깨달은 것이다. 말도 안 돼. 이준호가 인사팀장이라고. 그의 머릿속은 혼란으로 가득 찼다. 10년 전 자신이 온갖 모욕을 주며 무시했던 그 신병이 이제는 자신을 평가하는 위치에 앉아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수치심과 함께 질투심이 그의 마음을 지배했다. 그는 이준호의 성공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다. 김태훈은 분노에 휩싸였다. 저 녀석이 대체 어떻게 여기까지 온 거야? 분명 뭔가 수작을 부렸을 거야. 그는 이준호를 끌어내릴 방법을 찾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이 아는 몇몇 사람들에게 연락해 이준호의 군 생활과 과거에 대한 악의적인 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했다. 넥서스 테크 인사팀장, 이준호 말이야. 걔 군대에서는 완전 패급이었어. 분명 비리를 저질렀거나 운이 좋았던 거지. 김태훈은 그렇게 이준호의 명성을 깎아내리려 애썼다. 그는 이준호의 성공을 자신의 실패로 받아들이며 그를 무너뜨리기 위한 새로운 음모를 꾸미기 시작한 것이다. 이준호는 김태훈의 존재가 자신의 회사 생활에 불쾌한 그림자를 드리울 것이라고 짐작했지만 그 정도일 줄은 몰랐다. 김태훈은 인사팀장 면접에서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든 넥서스 테크의 낮은 직급으로라도 입사하는 데 성공했다. 그리고 그는 회사 내에서 은밀하게 이준호에 대한 악성 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했다. 이준호 팀장님, 군대에서는 완전 패급이었대요. 뭘 믿고 저렇게 높은 자리에 앉아있는지 모르겠네. 처음에는 아무도 믿지 않았지만 소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퍼져나갔다. 그의 뒤를 따르던 강민우 부팀장은 이 사실을 눈치채고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이준호에게 말했다. 팀장님, 김태훈 씨가 팀장님에 대한 안 좋은 소문을 퍼뜨리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군대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이준호는 피식 웃으며 어깨를 으쓱했다. 신경 쓸 것 없어. 실력으로 보여주면 돼. 하지만 이준호가 신경 쓰지 않는다고 해서 문제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었다. 회사의 핵심 프로젝트인 스마트 오피스 솔루션 개발이 중대한 위기에 처했다.
경쟁사인 알파웨이브가 유사한 기술을 먼저 상용화하려 했고, 넥서스 테크는 시장에서 뒤처질 위기에 놓였다. 이준호는 인사팀장으로서 프로젝트에 필요한 핵심 인재를 빠르게 확보하고 팀원들의 사기를 진작시켜야 하는 막중한 책임을 맡았다. 이번 프로젝트의 성공 여부는 회사의 미래를 좌우할 만큼 중요했다. 동시에 이 프로젝트는 이준호의 진정한 능력을 증명할 수 있는 상징적인 무대가 될 터였다. 그가 과연 군 시절의 무능한 신병이 아니라 이 난국을 타개할 수 있는 진정한 리더임을 보여줄 기회였다. 가장 큰 문제는 박성진 상무이사였다. 박 상무는 보수적인 성격으로 소문에 민감하고 이준호를 처음부터 그리 탐탁지 않게 여겼다. 김태우는 이 점을 이용했다. 그는 교묘하게 박 상무에게 접근하여 이준호에 대한 부정적인 정보를 흘렸다. 박 상무님, 이준호 팀장이 중요한 회의 자료를 실수로 유출했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도 워낙 허술해서. 김태우는 의도적으로 가짜 정보를 흘려 이준호의 이미지를 훼손하고 중요한 프로젝트에서 그를 제외시키려 했다. 박 상무는 김태훈의 말을 완전히 믿지는 않았지만 이준호에 대한 의심의 씨앗은 뿌려졌다. 그는 이준호의 보고서에 사사건건 트집을 잡기 시작했고 회의석상에서는 노골적으로 불신감을 드러냈다. 이준호는 자신이 고립되고 있음을 느꼈다. 박상무의 싸늘한 시선, 김태훈의 교활한 방해 공작, 그리고 소문으로 인해 흔들리는 일부 동료들의 의심 어린 눈빛까지. 강민우 부팀장은 이준호를 전적으로 신뢰하며 곁에서 묵묵히 그를 도왔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이준호는 홀로 모든 압박을 견뎌내야 했다. 그는 밤샘 근무를 밥 먹듯이 하며 프로젝트를 성공으로 이끌기 위해 고군분투했다. 사무실의 불은 늦은 밤까지 꺼지지 않았고 그의 책상 위에는 커피잔이 수북이 쌓였다. 김태우는 한술 더 떠 이준호의 프로젝트를 내부에서 방해하기 시작했다. 그는 이준호가 작성한 중요 보고서의 데이터를 몰래 조작하거나 핵심 인재 채용을 위한 면접 일정을 고의로 착오하게 만드는 등 교활한 수법을 사용했다. 그는 이준호가 실수를 저질러 회사에 큰 피해를 입기를 바랐다. 하차는 신병 주제에 어디까지 올라가나 보자. 김태우는 이준호가 추락하는 모습을 상상하며 쾌감을 느꼈다. 회사는 스마트 오피스 솔루션 프로젝트에 최후 통첩을 내렸다. 한 달 안에 경쟁사보다 우월한 결과물을 내놓지 못하면 프로젝트는 전면 중단되고 관련 팀은 해체될 것이라는 통보였다. 이준호의 어깨는 더욱 무거워졌다. 한 달이라는 촉박한 시간 제약은 그를 극한의 압박으로 몰아넣었다. 그는 잠을 줄여가며 데이터를 분석하고 팀원들과 머리를 맞대며 새로운 아이디어를 구상했다. 그의 눈밑은 검게 그늘졌지만 그의 눈빛은 오히려 더욱 강렬하게 타올랐다. 그는 실패할 수 없었다. 이 프로젝트의 성공은 단순히 회사의 미래뿐만 아니라 군 시절 자신을 짓밟았던 김태훈에게 그리고 세상의 모든 편견에 대한 그의 정의로운 복수이자 증명이었다. 그에게는 이제 물러설 곳이 없었다. 최종 발표일이 다가왔다. 스마트 오피스 솔루션 프로젝트의 성패가 결정될 운명의 날이었다. 회의실은 넥서스 테크의 임원진과 주요 팀장들로 가득 찼다. 박성진 상무는 싸늘한 눈빛으로 이준호를 응시하고 있었다. 그의 시선은 마치 네가 과연 뭘 할 수 있겠어? 라고 묻는 듯했다. 김태우는 회의실 한쪽 구석에 앉아 비열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는 이준호가 처참하게 실패하는 모습을 상상하며 쾌감을 느꼈다. 이준호는 단상에 섰다. 그의 심장은 고요했지만 내면에서는 강렬한 투지가 불타오르고 있었다. 그는 심호흡을 하고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하고 명료했다. 그는 먼저 시장 분석 데이터를 제시했다. 경쟁사 알파웨이브의 전략을 완벽하게 파악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세밀한 분석이었다. 그의 설명은 단순히 정보를 나열하는 것을 넘어 깊은 통찰력과 논리적 사고를 바탕으로 이루어졌다. 경쟁사는 속도에 집중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사용자 경험이라는 핵심 가치에 집중했습니다. 이준호는 혁신적인 솔루션의 핵심 기능들을 시연했다. 그의 시연은 단순히 기능적인 설명을 넘어 사용자들이 이 솔루션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실제적인 이점과 감성적인 경험까지 전달했다. 그는 화면을 손짓하며 시스템이 얼마나 직관적이고 효율적으로 업무 환경을 변화시킬 수 있는지 보여주었다. 그의 설명은 막힘이 없었고 그의 손짓 하나하나에는 자신감과 확신이 묻어났다. 임원진의 얼굴에는 점차 놀라움의 기색이 역력해졌다. 그때 김태훈이 예상했다는 듯 비웃으며 끼어들었다. 팀장님, 아무리 그럴듯하게 포장해도 결국은 베낀 거 아닙니까? 제가 듣기로는 팀장님이 회사 기밀을 외부에 유출했다는 소문도 있던데. 김태훈의 목소리는 회의실에 울려 퍼졌고 분위기는 순식간에 싸늘해졌다. 박상무의 얼굴에 다시 의심의 그림자가 드리웠다. 몇몇 임원들도 불안한 시선으로 이준호를 바라보았다.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될 위기였다. 이준호는 김태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그의 표정은 여전히 침착했지만 눈빛에는 섬뜩할 정도의 강렬함이 담겨 있었다. 김태훈 씨, 그런 근거 없는 비방은 삼가 주십시오. 제가 제출한 모든 보고서와 데이터는 투명하게 공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밀 유출이란요. 이준호는 비웃음을 흘렸다. 오히려 그 소문의 출처가 불분명한데요. 김태훈은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자신의 스마트폰을 꺼냈다. 이건 알파웨이브 관계자로부터 직접 받은 내부 자료입니다. 보시다시피 넥서스 테크의 핵심 기술 정보가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료의 유출 시점은 이준호 팀장님이 프로젝트에 참여한 직후입니다.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김태훈은 화면을 확대하여 모두에게 보여주었다. 화면에는 복잡한 기술 코드와 도표가 보였다. 회의실에는 숨막히는 정적이 흘렀다. 모든 임원들이 동요했고 박상무는 싸늘한 시선으로 이준호를 노려보았다. 강민우 부팀장의 얼굴에도 초조함이 스쳐 지나갔다. 이준호는 이제 외로운 싸움을 시작해야 했다. 이준호는 잠시 화면을 응시했다. 그의 뇌리 속에서 과거의 모든 기억들이 빠르게 스쳐 지나갔다. 군 시절의 멸시, 그리고 그 멸시를 이겨내기 위해 밤낮 없이 노력했던 시간들. 그는 지지 않았다. 김태훈 씨, 흥미로운 자료로군요. 이준호의 입가에 옅은 미소가 번졌다. 그 미소는 조롱하는 듯 했지만 동시에 깊은 자신감을 담고 있었다. 하지만 이 자료에는 치명적인 오류가 있습니다. 이준호는 김태훈의 스마트폰 화면을 가리켰다. 여기 이 기술 코드의 배열을 보십시오. 그리고 이 그래프의 데이터 흐름도 보십시오. 이것은 저희 회사가 3년 전에 폐기한 구형 기술 방식입니다. 알파웨이브가 이런 구식 데이터를 가지고 저희 핵심 기술이라고 주장한다면 그들의 기술 수준이 얼마나 뒤떨어져 있는지 스스로 증명하는 꼴이 되겠군요. 이준호는 손가락으로 화면의 특정 지점을 가리키며 더욱 자세히 설명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내용은 날카로웠다. 이 데이터는 저희가 초기 단계에서 고려했다가 비효율성 때문에 버린 방식입니다. 저희 최신 기술은 이보다 훨씬 진보된 알고리즘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 자료의 파일 생성 시간을 확인해 보시죠.
2년 전으로 되어 있습니다. 즉, 이 자료는 김태훈 씨가 저희 회사에 지원하기 훨씬 전부터 존재했던 전혀 관련 없는 구식 자료일 뿐입니다. 이준호의 설명에 회의실은 다시 한번 술렁였다. 이번에는 김태훈을 향한 경멸과 이준호를 향한 경외의 시선이었다. 김태훈의 얼굴은 순식간에 새하얗게 질렸다. 그의 눈동자는 불안하게 흔들렸고 몸은 미세하게 떨렸다. 그가 이준호를 궁지에 몰아넣으려 했던 가짜 증거는 오히려 그 자신의 무능함과 비열함을 드러내는 자충수가 되어버린 것이다. 박성진 상무는 경악을 금치 못했다. 그의 눈빛은 이준호를 향한 의심에서 깊은 감탄으로 바뀌었다. 강민우 부팀장은 두 손으로 입을 막으며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다른 임원들도 고개를 끄덕이며 이준호의 통찰력과 침착함에 찬사를 보냈다. 그들은 이준호가 단순히 유능한 팀장이 아니라 어떤 위기에도 흔들리지 않는 강력한 정신력과 탁월한 위기 대처 능력을 가진 인물임을 깨달았다. 이준호는 그들의 시선 속에서 진정한 인정과 존경을 느꼈다. 김태훈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의 얼굴은 분노와 수치심으로 일그러졌고 그는 그 자리에서 그대로 얼어붙어 버렸다. 이준호의 승리는 단순한 프로젝트의 성공을 넘어 그의 명예와 품위를 되찾는 완벽한 승리였다. 이준호의 완벽한 프레젠테이션과 김태훈의 비열한 음모가 만천에 드러나면서 회의실은 격앙된 분위기로 들끓었다. 박성진 상무는 얼굴을 굳힌 채 김태훈을 응시했고 그의 눈빛에는 깊은 실망감과 분노가 서려 있었다. 김태훈은 그 자리에 주저앉을 듯 휘청거렸다. 그의 얼굴은 잿빛으로 변했고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이준호는 김태훈을 향해 씁쓸한 미소를 지었다. 10년 전 자신에게 모욕을 주며 사회 나가면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비아냥거리던 그 오만한 병장은 이제 자신의 발 아래에서 초라하게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회의가 끝난 직후 김태훈의 해고가 결정되었다. 그의 행위는 단순한 비방을 넘어 회사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내부 정보를 조작하려 한 중대한 범죄 행위였다. 인사팀장의 권한으로 이준호는 직접 김태훈의 해고를 통보했다. 김태훈은 이준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했다. 그의 입에서는 변명조차 나오지 않았다. 그는 회사를 떠나면서 자신이 그토록 경멸했던 이준호가 이룬 성공과 자신의 처참한 실패를 처절하게 깨달아야 했다. 그 후 김태훈은 여러 회사를 전전했지만 그의 비열한 과거 행적과 무능함이 발목을 잡아 결국 업계에서 완전히 사라져버렸다. 그가 이준호에게 퍼부었던 저주와도 같던 말들은 아이러니하게도 그의 스스로의 운명이 되어버렸다. 넥서스 테크의 스마트 오피스 솔루션 프로젝트는 이준호의 활약 덕분에 대성공을 거두었다. 시장의 판도를 바꾸는 혁신적인 기술로 평가받으며 회사의 매출을 비약적으로 끌어올렸다. 이준호의 공로는 회사 전체에 널리 알려졌고 그는 그해 말 임원 승진 대상에 올라 이사로 초고속 승진하게 되었다. 그는 이제 독립적인 사무실과 함께 훨씬 더 큰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았다. 이는 단순히 직급 상승을 넘어 그의 능력과 리더십에 대한 회사의 절대적인 신뢰를 의미했다. 이준호는 자신의 자리에 앉아 창밖을 내다보았다. 높은 곳에서 내려다보는 서울의 정형은 그에게 깊은 감회를 안겨주었다. 과거의 그림자는 이제 완전히 사라지고 그의 앞에는 밝고 넓은 미래가 펼쳐져 있었다. 며칠 후 이준호는 강민우 부팀장과 함께 퇴근 후 간단하게 술잔을 기울였다. 조용하고 분위기 좋은 술집에서 그들은 맥주를 마시며 지난 시간을 되짚어 보았다. 팀장님, 아니 이제 이사님이라고 불러야겠네요.
정말 대단하십니다. 민우는 진심으로 축하했다. 사실 김태훈 씨가 소문 퍼뜨리고 다닐 때 많이 걱정했습니다. 박 상무님도 처음에는 이사님을 좀 믿지 못하는 눈치였고요. 이준호는 씁쓸하게 웃었다. 나도 힘들었지. 특히 박 상무님이 의심하는 눈초리로 볼 때는 심장이 철렁했어. 하지만 이 모든 과정이 나를 더 강하게 만들었다고 생각해. 그는 맥주잔을 들어 올렸다. 민우 씨, 자네가 옆에서 묵묵히 도와주지 않았다면 나도 버티기 힘들었을 거야. 고맙다. 민우는 겸손하게 손사래를 쳤다. 아닙니다. 이사님. 저는 이사님의 능력을 처음부터 믿었습니다. 솔직히 군대 이야기를 들었을 때도 이사님이라면 다 이겨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민우의 말에 이준호는 깊은 생각에 잠겼다. 그는 잠시 눈을 감았다. 김태훈이 자신에게 했던 모욕적인 말들이 다시 떠올랐지만 이제는 더 이상 그를 아프게 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 말들은 그가 이 자리까지 오를 수 있게 만든 강력한 동기가 되었음을 깨달았다. 그래, 민우 씨, 사람들은 겉모습이나 당장의 상황만 보고 쉽게 판단하곤 하지.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내면의 잠재력과 포기하지 않는 의지인 것 같아. 이준호의 목소리에는 깊은 깨달음이 담겨 있었다. 김태훈 병장이 나에게 했던 말이 틀렸다는 걸 증명하는 데 10년이 걸렸지만 결국 이렇게 되었네. 때로는 가장 쓰라린 경험이 가장 큰 성장의 발판이 되기도 하는 것 같아. 그들은 함께 잔을 부딪혔다. 이준호의 얼굴에는 진정한 평화와 함께 고통스러운 과거를 극복한 자만이 가질 수 있는 깊은 만족감이 스며 있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누군가에게 증명할 필요가 없었다. 그는 스스로의 노력과 의지로 모든 것을 이루어냈다. 그의 삶은 비로소 완전한 균형을 찾았고 그는 과거의 모든 상처로부터 완벽하게 자유로워졌다. 그로부터 몇 년의 시간이 더 흘렀다. 이준호는 넥서스 테크의 부사장 자리까지 올랐다. 그의 이름은 이제 IT 업계에서 혁신과 성공의 대명사가 되었다. 그는 뛰어난 리더십과 탁월한 사업 통찰력으로 회사를 국내 굴지의 대기업으로 성장시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그의 사무실은 회사 건물의 최상층에 위치해 있었고 통유리창 너머로 펼쳐진 서울의 야경은 그의 성공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듯했다. 그는 바쁜 와중에도 꾸준히 자기 관리를 했고 매력적인 배우자와 결혼하여 단란한 가정을 꾸렸다. 그의 삶은 모든 면에서 완벽한 듯 보였다. 이준호는 자신의 성공이 단순히 개인적인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고 생각했다. 그는 자신이 겪었던 어려움과 그 과정에서 얻은 깨달음을 사회에 환원해야 한다고 믿었다. 그는 신병의 희망이라는 장학기금을 설립했다. 이 기금은 어려운 환경에서도 학업과 자기개발에 대한 열정을 잃지 않는 젊은 군인들을 지원하는 데 사용되었다. 그는 매년 직접 장학금 수여식에 참석하여 젊은이들에게 격려의 메시지를 전했다. 여러분, 군 생활은 결코 헛된 시간이 아닙니다. 그 안에서 여러분은 강인함과 인내심, 그리고 무엇보다 스스로의 잠재력을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포기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이 사회에서 그 어떤 것도 이룰 수 있습니다. 이준호는 또한 시간을 내어 전국 각지의 군부대를 방문했다. 그는 강당에 모인 젊은 병사들 앞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병사들은 부사장이 된 성공한 선임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다. 이준호는 자신이 군 시절 겪었던 시련과 김태훈 병장의 모욕적인 말들을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그러나 그의 목소리에는 분노나 복수심 대신 따뜻한 이해와 깊은 통찰이 담겨 있었다. 그는 특히 힘들어하는 신병들에게 다가가 어깨를 두드려주며
진심 어린 조언을 건넸다. 지금은 힘들겠지만 이 시간들이 여러분을 더 단단하게 만들 겁니다. 중요한 건 남들이 뭐라 하든 자기 자신을 믿는 겁니다.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불안해하는 신병들에게 큰 위로와 용기가 되었다. 어느덧 햇살이 따스하게 쏟아지는 봄날. 이준호는 육군훈련소의 졸업식 연단에 서 있었다. 그의 눈은 연병장에 도열한 수천 명의 늠름한 신병들을 훑었다. 그들의 앳된 얼굴에서 이준호는 10여 년 전의 자신을 보았다. 땀과 흙먼지로 얼룩진 군복, 불안하면서도 희망에 찬 눈빛. 사랑하는 후배 여러분. 이준호의 목소리는 스피커를 통해 연병장에 울려 퍼졌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한 가지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고 싶습니다. 다른 사람이 당신을 과소평가한다고 해서 그들의 말이 당신의 가치를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상황에 놓여 있든, 어떤 비난을 듣든 당신 안에는 무한한 잠재력이 숨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불꽃을 찾아내고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그것을 꺼뜨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췄다. 그의 시선은 연단 아래 가장자리에 서 있는 한 신병에게 닿았다. 그 신병은 몸집이 작고 다소 왜소해 보였다. 그의 손에는 낡은 수첩과 달아빠진 연필이 쥐어 있었다. 그는 이준호의 연설을 듣고 있었다. 그의 눈빛은 흔들림 없었고 비록 피곤해 보였지만 그 속에는 강한 열망이 반짝이고 있었다. 마치 이준호의 과거를 그대로 복사해 놓은 듯한 모습이었다. 이준호는 그 신병을 향해 미소 지었다. 그의 미소는 단순한 격려가 아니었다. 그것은 자신이 걸어온 길에 대한 자긍심이자 미래에 대한 무한한 희망을 담고 있었다. 군대라는 낯선 환경 속에서 불안해하고 있을 그 작은 신병은 아마도 지금 이 순간 이준호의 이야기를 통해 자신만의 새로운 꿈을 꾸기 시작할 것이다. 그리고 언젠가 그도 자신처럼 성장하여 또 다른 누군가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존재가 될 터였다. 이준호는 확신했다. 삶은 끊임없는 도전과 성장의 연속이며 인간의 진정한 가치는 겉모습이나 타인의 평가가 아닌 내면의 강인함과 꺾이지 않는 의지에 있다는 것을. 그의 시선은 다시 넓은 연병장을 가득 메운 수많은 젊은 얼굴들을 향했다. 그들 모두에게는 아직 펼쳐지지 않은 무한한 가능성이 존재했다. 오늘 이준호 부사장님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한때는 가장 약하고 보잘것없는 존재로 여겨졌던 이준호 씨가 어떻게 좌절하지 않고 스스로의 한계를 넘어 성공을 이루어냈는지, 그리고 그 성공을 통해 어떻게 세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보면서 깊은 감동을 받으셨으리라 믿습니다. 우리 삶에서도 때로는 예상치 못한 시련과 편견에 부딪히곤 합니다. 하지만 이준호 부사장님처럼 스스로를 믿고 끊임없이 노력한다면 어떤 어려움도 극복하고 결국에는 자신의 잠재력을 꽃피울 수 있다는 희망을 얻게 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가슴 속에 작은 불씨를 지피고 어떤 상황에서도 꿈을 포기하지 않는 용기를 선사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제때 기회의 봄이 찾아오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하는 이야기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다음번에도 더 감동적이고 의미 있는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과 감동을 나누어 주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